2번. 자, 이번에는 함수와 주고받고 하는 그 주기받기에서 포인터가 적용되는 부분을 가지고 포인터를 이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이해와 포인터에 대한 이해를 같이 이제 엮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자, 보세요. 9-2번. 9-2번은 잠깐만 메인을 띄워놓고. 자, 9-2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10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 최대값 최소값 구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 구하는 방법이 포인터를 사용하는 그런 함수 버전으로 바꿔라. 이거를 8장에서는 함수 버전으로는 했어요. 그러니까 배열 10개를 줄 테니 이 중에 큰 값이 뭔지를 나한테 알려줘. 그러니까 주기받기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주기받기를 포인터를 좀 굳이 넣어라 이거죠. 잘 보세요. 이거를 위해서 여기는 소스가 이렇게 기본적인 소스가 이만큼 나와 있죠. 자, 소스를 그대로 놓고 출발을 할게요. 자, 일단 그 전에 이렇게 보조 그대로 두고, 자, 인트로 max of 10. 자, max of 10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int number 10개. 이게 있었어요. 8장에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즉 내가 그 메인이 여기서 10개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요. 여기서 이게 아니라 여기서 max num은 max of 10 그 다음에 여기에 num. 자, 보세요. 이게 8장식의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내가 num이라는 배열 10개짜리 배열을 던져줄 테니 너는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내서 그거를 나에게 리턴해줘. 그러면 리턴을 받아서 화면에 찍는 거야. 자, 이게 맥스만 놓고 할게요. 작은 수 빼고. 자, 맥스만 놓고 가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지금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맥스 오브 10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걸 가지고 실행을 바로 시켜볼게요. 실행시켜 보면 컴파일러 에러 맥스 오브 10. 아, 맥스 오브 10은 지금 만들지도 않고 지금 부르기만 했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자, 빠르게 만듭시다. int i는 0에서 i가 10이고 i는 뿔뿔. 그 다음에 if max보다 큰 넘버에 i가 있으면 max는 넘버에 i. 자, 이렇게 해서 return max. 자, int max는 0.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최대값 구했어요. 자, 그리고 진행을 해봅니다. 첫 번째 숫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0. 그랬으면 가장 큰 수는 100입니다. 나오죠? 자, 이 내용을 포인터 버전으로 싹 바꿔볼게요. 자, maxmin of 10이 아니라 여기서 일단은 함수 이름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함수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이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내버려 둡시다. 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맥스넘을 부르는 거 하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8장과 9장이 차이입니다. 자, 얘는 8장 버전, 그다음에 얘가 9장 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올려놓은 문제가 이게 문제를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수업에 활용하기 시작한 게 2011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10년 동안 계속해서 수업에 이렇게도 문제를 내보고 저렇게도 문제를 내보고 하면서 막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고 순서 바꾸고 막 하는 그런 10년의 노력이 여러분 지금 현재 교재에 150문제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개별적인 문제 하나하나만을 풀어내는 데 집중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 뭘 해야 되냐면
비슷한 문제, 같은 이름, 같은 문제가 2장에서는 어떻게 물어봤는데 2장에서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 굉장히 내 의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 코드가 되게 재밌어요. 코드 만들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교수님이 요거 하려고 요거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끼면서 원래 그 수업이라는 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파악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수업은 재밌는 수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돼. 여러분들 기억나죠?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 되게 마음에 드는 선생님 있으면 아, 저 선생님은 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아니면 저 선생님은 그냥 아, 생긴 게 되게 멋있어. 뭔가 하나라도 잡아서 저 선생님은 마음에 들어. 그랬으면 그다음부터는 집중하면서 잘 들으면서 훨씬 더 의도 파악이 빨라지거든요. 반대의 경우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지 같아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은 선생님이 또 앞에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뭔 소리를 하더라도 안 들려요. 그 수업은 재미없는 수업이 되고 그 과목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맥스 오브 10을 이번에는 이걸로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맥스 민 오브 10 하고 여기에다가 넘버 넣고 맥스 넘과 민넘은 지금은 쓰지 않지만 그냥 내버려 둘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부르는 방법을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8장 버전과 9장 버전의 차이를 느끼면 포인터가 한 걸음 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맥스넘은 메인에서 선언한 변수예요. 그냥 인트 변수예요. 이 변수를 맥스 오브 10을 부르면서 8장식으로 풀어서 배열을 줄 테니 값을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리턴을 받아서 그 리턴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배열과 맥스넘이라는 내가 만든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맥스넘이라는 변수에 주소를 줄게. 그러니까 주소를 주는 거예요. 주소를 알려주면 이 맥스 민 오브 10이라는 함수가 이 숫자 배열을 가지고 알고 있는 주소가 하나 있잖아요. 맥스넘이라는 주소. 이 주소에 와서 자기가 찾아낸 그 최대값을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메인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함수를 부르기만 했는데 리턴값 받지도 않고 부르기만 했는데 맥스넘에 맥스값이 쫙 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여기서 자, 얘를 잠깐 커멘트를 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해볼게요. 자, 잘 될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딱 치니까 잘 될까요? 안 돼. 왜? 아직 구현 안 했어. 함수를 구현해야 얘가 움직이죠. 봐봐. 밑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함수 아무것도 없어. 지금 텅 비어 있어. 이제 함수 구현을 시켜야죠. 포인터식으로 함수 구현하는 방법. 이걸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는데 리턴할 필요가 없어요. 리턴할 필요가 없어요. 맥스를 구하는 건 똑같아요. 맥스를 구하는 거는 여기서 넘버를 가지고 맥스를 구한다. 지금 문제는 여기서 이게 맥스고 민이니까 일단 얘는 맥스넘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자, 맥스넘이라고 로컬 변수 이름입니다. 이거는 맥스넘 바꿨습니다. 맥스넘을 아까는 리턴 맥스넘이라고 리턴을 해서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맥스넘을 리턴하지 말고 알고 있는 주소가 하나 있잖아. 무슨 주소? 바로 이 맥스라는 이름에 얘는 변수 타입이 뭐예요? 정수 아닙니다. 인트 포인터예요. 인트 별이에요. 타입이 인트 별이에요. 타입이 인트 별이라는 거는 결국 무슨 뜻이에요? 이 타입은 정수가 들어있는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소인 주소값이 바로 맥스예요. 그래서 이 맥스가 알고 있는 이 주소 안에다가 이 맥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주소에다가
숫자를 바로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왜? 타입이 달라.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주소야. 그러니까 숫자를 주소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은 이 주소를 뚜껑을 열어줘야 돼요. 뚜껑을 열어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디레퍼런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소를 연다, 디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별을 앞에 딱 찍어주면 얘가 디레퍼런스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그냥 값을 집어넣는 는 해가지고 맥시멈을 짠 하고 집어넣어줘요. 그럼 이게 리턴 대신에 포인터로 리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인터로 리턴이라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멋진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1번, 2번, 3, 4, 5, 6, 7, 8, 9 하고 0 해볼까요? 그러면 9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메인에서는 어떻게 할래? 8장식으로 할래? 9장식으로 할래? 어떤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지가 풀기 좋은 방법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8장식으로도 풀어보고 9장식으로도 풀어보면서 함수도 이해해야 되고 포인터도 이해해야 되고 그러는 타임이라는 얘기죠. 자, 질문. 9-2번에 대한 질문 받습니다. 구장의 문제를요. 8장 문제를 풀고 나서 9장의 문제를 풀면 포인터가 굉장히 빠르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직 보니까 8장 문제를 다 못 푼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 8장의 문제와 9장의 문제 중에 쌍이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끼리 푸는 거야. 8장 다 못 풀었으니까 다 풀 때까지 9장을 멈추지 말고 8장의 몇 번 문제와 9장의 몇 번 문제가 연결되네. 그러면은 그거 문제를 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함수와 포인터를 같이 놓고서는 고민을 하면 이해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8장 9장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의도는, 내 의도는 8장을 말끔하게 풀고 나서 아 이제 함수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 그러고 났을 때 포인터를 딱 넣고 이렇게 한번 함수한테 주기받기를 포인터로 해봐.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포인터 쓰면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또 알아가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코딩 모든 수업이 마찬가지지만 코딩은 재미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재미를 붙여야 되는데 내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요소를 군데군데 내가 어떻게든지 연결해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거기서 재미를 끄집어내야 돼요. 아, 요런 포인트를 원하셨구나 라고 해서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그래야 이 수업이 재밌는 수업이 됩니다. 자, 8장 2번 문제 질문 없습니까?